안녕하세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다이티에서 글쓰고 방송하는 장도환입니다. 오늘은 몇십 기가가 넘는 대용량 파일을 외부로 전달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용량 영상이나 인쇄물, 3D 그래픽이나 CAD 도면과 같은 콘텐츠를 다루는 기업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질문이었는지 바로 볼까요? 쉐어다이티 묻고 답하기 게시판으로 와서 최신 질문 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함께 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제목은 대용량 파일 외부 업체 전달 방법 문의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몇십 기가바이트의 사내 영상 파일을 외부 협력 업체에 편집 요청을 위해서 전달하려고 하는데 웹하드는 업로드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사내 PC에 협력 업체에서 원격으로 붙어서 작업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협력업체로 자료를 전달할 때에는 자료 유출, 반대로 협력업체에서 회사로 편집본을 보내올 때 악성 코드에 감염된 파일을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답변이 달렸는지 볼까요? USB에 암호화하는 것이 적당하다. USB나 외장 하드에 담아서 보내고 보안 문제는 암호화하면 해결될 것 같다. 보내기 전에 백신 체크, 보내고 나서 협력업체에서 받은 다음 백신 체크, 그리고 외부 유출 시 법적 대응 문제를 담은 보안 서약서를 사용해라. 일회성이면 직접 전달, 주기적이면 FTP 이용 혹은 대용량 파일 전송을 보통 이용하나 네트워크 속도에 문제가 있다면 직접 물리매체에 담아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일회성은 물리적인 USB가 가장 무난하고 주기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혹은 샌드 애니웨어와 같은 대용량 파일 전송 서비스가 좋다. 협력업체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면 직접 전송이 가장 좋고 거리가 있다면 NAS, FTP 등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이 좋겠다. 일괄로 전송하기에 용량이 너무 크다면 번거롭더라도 파일을 작업 일정이나 목적에 따라 분할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네트워크를 통한 전달이 어렵다면 USB와 같은 물리매체에 넣어서 전달하되 편집본을 받은 다음 바로 백신으로 검사를 해라. 전용 서버를 두지 않더라도 FTP 서비스로 특정 폴더만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유 폴더를 설정해 전달해라. FTP를 이용하되 임시 계정을 발급해 방화벽에서 포트 등록 후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특정 폴더에 파일을 옮겨놓고 협력업체에서 그 폴더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긴 한데 자신들은 NAS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등의 답변이 달렸습니다. 회원분들의 답변을 요약하면 거리가 멀지 않다면 USB나 외장하드 같은 물리매체에 넣어서 직접 전달을 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면 NAS, FTP, 대용량 파일 전송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보안의 경우 자료 유출 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보안 서약서를 사용하거나 백신을 통해 철저하게 파일을 검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 질문에 대해 제가 추천하는 해결 방안을 알아봐야겠죠. 저 역시 회원분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물리매체에 담아서 전달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전달할 업체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빠르게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퀵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수도권 지역은 반나절 이상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용량 파일을 전달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권장되는 방법은 바로 NAS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영상 파일과 같은 대용량 파일을 주로 다루는 회사들은 내부 직원들 간의 원활한 자료 공유를 위해서라도 NAS를 사용할 겁니다. 네트워크로 파일을 공유하는 데 최적화된 스토리지인 NAS를 사용하면 특정 폴더에 파일을 저장하고 그 폴더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하거나 파일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합니다. 그럼 협력업체에서는 공유받은 링크로 접속해서 파일을 다운받고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해당 폴더에 작업 결과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와 협력업체끼리 공유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생긴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보안의 경우 최신 윈도우즈 10이나 11에 기본으로 탑재된 디펜더와 같은 백신, AV 소프트웨어나 다양한 상용 AV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설령 협력업체에서 작업한 결과물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NAS에 업로드되었다 하더라도 작업을 의뢰한 원본 파일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파일을 다운받는 즉시 악성 코드가 발견되어 파일 다운로드가 차단됩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패턴의 악성 코드가 감염된 파일이라 할지라도 EDR과 같은 보다 진보된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면 보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NAS의 경우 최소 수백만 원 이상 지불을 해야 하고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작은 회사에서는 사용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희도 NAS가 없습니다. EDR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NAS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입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클라우드 회사들이 제공하는 파일 공유에 최적화된 저렴한 스토리지 서비스고요.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뿐만 아니라 드롭박스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전문 기업도 있고
어도비 클라우드처럼 영상 콘텐츠 제작 솔루션 제공 기업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으로 제공되는 1TB 규모의 원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원드라이브에 폴더를 만들고 10에서 80기가 정도 되는 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 이 폴더를 협력업체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업로드 속도는 10기가 파일 업로드에 대략 한 15분 정도 걸리는 정도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협력업체에서 다운받을 때에는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협력업체에서 파일을 다운받고 작업을 한 다음 그 작업 결과물을 다시 제가 공유한 폴더에 업로드하고 저는 그 폴더에서 업로드된 결과물을 다운받아 확인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드라이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보안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에 감염된 파일은 업로드 자체가 차단되어 보안상의 우려가 적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물론 저희는 협력업체와 대용량 파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TB의 용량으로도 충분한데요. 만약 매우 빈번하게 대용량 파일을 공유를 해야 하고 수십 TB의 스토리지 용량이 필요할 경우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이 꽤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월 몇십만 원씩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이 나간다면 차라리 나스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나스를 직접 관리를 해야 하고 스토리지 용량 부족 시 디스크를 직접 구매해서 스토리지에 이렇게 추가를 해야 하는 등 디스크 관리 그리고 보안까지 직접 챙겨야 하는 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할 경우 용량 확장, 디스크 관리와 더불어서 이 보안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죠. 따라서 어느 정도 기업 규모가 되어서 스토리지 전담 관리자도 그리고 보안 관리자도 있고 데이터 유출이 걱정돼서 우리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 어딘가에 파일을 올려서 공유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면 나스를 사용을 하고요. 기업 규모가 좀 작아서 스토리지 및 보안 관리자가 따로 없다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추천합니다. 이번 질문과 같이 파일 공유, 나아가 스토리지 관리와 보안에 대한 질문은 IT 관리자분들께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유형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슈어드 IT 회원분들도 이 분야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하죠. 그러니 이러한 스토리지 그리고 보안에 관련된 궁금한 것이 생기셨다면 부담 없이 가볍게 슈어드 IT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는 슈어드 IT 묻고 답하기 게시판 이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